자, 오늘은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.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미국에 살면서 굉장히 편한 사람들이 있고 사람을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자, 근데 그 차이가 뭘까?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일단 이 얘기 하기 전에 제가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. 한국에서 제가 제 친구가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그 동아리의 회장이었어요. 근데 친구가 한 신입생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. 정말 힘들어서 걔 때문에 정말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. 대학교 때 한국에서. 무슨 얘기냐 하고서 제가 좀 들어봤어요.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서클의 그러니까 동아리, 대학교 동아리의 그 동아리장인데 신입생이 들어왔는데 그냥 신입생이 아니라 탈북자인 거예요.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탈북을 하면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교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한국 사회에 살게 해주잖아요. 그게 이제 탈북자잖아요. 그렇게 해서 그 뭔가 혜택을 받아가지고 뭐 탈북자 무슨 혜택을 받아가지고 대학교에 좀 쉽게 들어온 거예요. 신입으로 들어왔는데 그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, 그 신입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나고 모든 사람들과 항상 말다툼하고 싸우고 계속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이제 아무래도 봐봐요. 대학교 신입이면은 뭐 20대 초반이죠. 근데 그 20대 초반까지 남한에서 나고 자란 게 아니라 북한에서 나고 자란 거잖아요. 그 공산당 치하 안에서 되게 힘들게 정말 비참한 삶을 살다가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남한까지 온 거잖아요. 물론 그 같은 동포니까 잘해줘야겠죠. 근데 잘해주는 게 한계가 있을 정도로 너무 성격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. 너무 까칠하고 너무 까탈하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그 동아리에 있는 모든 멤버들하고 한 번씩 다 싸운 거예요. 근데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?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. 마음 안에 너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고지고대로 안 듣는 거예요. 고지고대로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대학교에서 선후배 관계가 있잖아요. 아무래도 그 선후배 관계의 질서가 있잖아요. 근데 북한이라는 그 공산당에게 너무 억압받아가지고 그 누군가에게 이렇게 뭔가 누군가 밑에서 이렇게 복종한다는 그 개념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. 이 탈북자 친구가. 그래서 그 동아리에서 다들 선후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좀 학년 많이 차이 나면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뭐 한 학년 차이 나면 뭐 형 누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 그냥 이렇게 동대동으로 그 뭐랄까 다 맞짱을 뜨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뭔가 이제 북한에서 그 억눌린 자아 때문에 남한에 와서 남한 사람들의 그 평균적인 문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막 대선배 앞에서도 막 행동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막 이렇게 막 하대하고 막 그렇게 뭐랄까 그 응어리진 그 자아를 막 쏟아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하고 다 싸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진짜 자기도 탈북자라고 해서 잘해주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진짜 힘들었다고 그런 거야. 그러면서 친구가 너무 힘들어서 막 우는 거예요. 걔 때문에 동아리가 완전 다 박살나게 생겼다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. 왜 그랬을까요? 그만큼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 마음이 힘든 거예요. 힘듭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한국에는 이제 조선족들 있잖아요. 또 아는 형님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물류 같은 거를 날르는 그런 업무에서
이제 인건비가 좀 싸서 조선족 분들을 좀 고용을 했대요.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제 기존의 이제 한국 내국인들하고 이 조선족 친구들하고 맨날 싸운대요. 맨날 싸우고 막 뭔가 막 이렇게 부딪힘이 있다는 거죠. 왜 그럴까요? 문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.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중국을 좀 내려다보잖아요. 특히 조선족을 막 이렇게 내려다보고, 조선족 관련한 영화도 보면은 항상 조선족이 이제 뭐랄까 약간 폭력적으로 등장하고, 뭐 조선족 뭐 깡패들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는 거죠. 물론 실제로 그래서 그걸 현실에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반영한 걸 수도 있겠지만, 어찌됐든 그 한국 사람들이 좀 내려다보는 건 사실이에요. 그러니까 이 조선족 분들도 막 그게 너무 기분 나쁘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. 이게 뭔가 이렇게 힘든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싸우는 거예요.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남에 대한 어떤 여유가 없는 거예요. 근데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미국에서도 그 미국 내국인들이나 그 유럽의 소위 말하는 잘 사는 나라 있잖아요. 유럽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온 애들은 뭐 이렇게 이해심이 굉장히 넓어요. 남하고 막 잘 안 싸웁니다. 잘 안 싸우는데, 제가 석사 때 얘기를 해줄게요. 석사 때 그 뭐 유럽의 선진국에서 온 애들이 좀 있었어요. 뭐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남한테 좀 양보를 되게 잘해줍니다. 반면에 이제 굉장히 후진국이라고 하는 되게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애들이 있거든요. 얘네들은 뭘 남한테 양보를 잘 안 해요. 근데 이제 실험을 교수가 시켜가지고 같이 이제 랩 애들이 같이 실험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이 후진국에서 온 애가 자기 먼저 실험 끝내고 빨리 간다고 그 실험 장비를 확 낚아채가지고 자기 먼저 막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선진국에서 온 애가 처음에 그냥 참아줬어요. 몇 번 참아줬어요. 그런데 그 다음 날도 오자마자 후진국 애가 그 실험 장비를 확 낚아채가지고 자기부터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유럽에서 온 애들은 항상 이 후진국에서 온 애가 실험 다 끝나고 밤 늦게나 돼서 겨우 자기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죠. 양보를 안 해요.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좀 그 선진국에서 온 애들이 참다가,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렇게 생각한 거야. 오늘 내가 양보해줬으면 언젠가는 제가 또 자기 차례를 주겠지라고 했는데, 후진국에서 온 애는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 거야. 그래서 끝까지 그 실험하는 내내, 그 한 주 내내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그 자기가 차지해놓고 자기 실험 끝날 때까지 안 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선진국 애가 한 말이 다 맞아요. 네가 그렇게 좀 먼저 했으면은 나도 좀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줘야지. 그 장비가 네가 돈 주고 산 거면은 그 네가 혼자 쓰는 게 맞는데, 어차피 실험실 연구실 돈을 했기 때문에 그거 좀 공유해야 되는 건데 왜 너만 그렇게 항상 네 실험 장비만 물려놓고 못 쓰게 하냐. 그럼 우리는 언제 실험하냐. 그랬더니 이 후진국에서 온 애가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. 난 지금 빨리 해야 되거든. 난 너무 지금 마음이 급하고 나는 지금 이걸 꼭 해야지만 다음 학기 펀드 나오고 나는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너한테 줄 수 없어. 그러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 후진국에는 왜 그렇게 마음이 여유가 없을까요? 걔네 나라에서 그러고 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걔네 나라의 역사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전쟁과 뭐 반란, 뭐 끔찍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.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어두운 거예요.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에게 1도 양보 안 해주는 그런 문화가 가득 자리 잡은 거예요. 이렇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는 이미 미국에 석박사 하면서 이거를 많이 느꼈어요. 아, 진짜 편하게 행복하게 산 나라 출신이 있는가 하면 진짜 힘들게 정말 치열하게 비참하게 살아온 나라 국민들도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런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의 성향을 잘 알아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슈퍼 히어로가 돼서 이 사람들을 다 안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. 왜냐면 저도 가정이 있고 저도
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사람들만 막 다 상대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. 그 사람을 잘 걸러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정확하게 사람들의 컬처를 볼 수 있어야 돼요. 지금 저는 이거의 달인이거든요. 그래서 그 부서나 뭐 회사를 선정할 때 아주 행복하고 편한 사람들이 있는 곳만 선택해요.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너무 행복합니다. 사람들이 뭐 이상한 사람들이 없어요. 다들 그냥 그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퇴근도 빠르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. 그런데 저도 이 룰을 모르고 예전에는 그냥 되는 대로 막 아무 회사나 가고 아무 연구 조직이나 같이 일했거든요. 그러면 이 후진국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. 특히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럼 그 나라 역사를 검색해 보면 항상 전쟁이랑 전쟁과 그런 핍박, 그런 공포 정치, 막 그런 굉장히 악한 정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항상 핍박받고 막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동네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방어적이에요. 그래서 사람들 진짜 힘들게 합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잘 피해 가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의 달인이어가지고 부서나 뭐 이런 거 선정할 때 딱 그 미국 내국인이나 선진국 나라 사람들 있는 데만 딱 골라서 갑니다. 그럼 너무 행복해요. 그리고 도덕과 윤리와 그런 규칙이 아주 잘 지켜집니다. 아주 이성적이고 내가 언제까지 뭘 해주기로 했으면 해주고 저쪽에서도 뭐 언제까지 해주기로 했으면 다 해주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. 그게 선진국 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. 미국 내국인도 매우 선진국이고요. 반면에 후진국 사람들은 항상 속여요. 거짓말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남에게 뭐 이렇게 양보를 안 해줍니다.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. 그러다가 좀 도와주면은 고마워하지도 않아요. 도와주면은 나중에 뒤통수 칩니다. 그래서 이제 후진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항상 제가 조금 경계를 해요. 경계를 합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어떤 각 나라 컬처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 인간이란 거는 참 그래요.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 힘들게 그런 행동을 합니다.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. 사실 제가 굉장히 좀 괘씸하게 생각하는 후배가 하나 있거든요. 근데 그 후배가 이제 예전에 연구를 하다가 같은 연구 조직에서 만난 한국인 후배예요.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한국인 후배 만나면 처음에 저도 반가웠어요. 반가웠는데 이 한국인 후배가 항상 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항상 예 하고 막 그러다가 돌아서서 항상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. 너무 뒤통수가 아파가지고 얘가 왜 그럴까 저는 한동안 연구를 했거든요. 나중에 이제 걔 고향을 물어보니까 고향이 어디라 그러더라고. 어디. 그래서 제가 그 고향을 검색을 해봤거든요. 그랬더니 한국 근현대사에 그 지역에 항상 반란, 내전, 뭐 공산당, 빨치산, 뭐 막 그리고 조선시대로 올라가 보면 역적, 뭐 그런 사람들이 항상 뭐 이렇게 살았던 곳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역사랑 관련이 있어요. 왜냐면 조선시대부터 역적이 된 사람들이 귀양 가던 동네였어요, 거기가. 그러니까 항상 범죄자의 그 뭐랄까 역적의 자식들이잖아요. 뭔가 항상 반란을 일으키고 뭐 항상 반란이 일으켰던 지역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는 역사가 다 그 동네에 뭔가 있는 거예요, 역사가. 그 응어리진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,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한을 보고 자라는 애들이 또 한을 품고 그 자녀가 또 한을 품고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동네 애들이어서 그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꼬인 마음을 누군가가 풀어줘야겠죠.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, 저는. 그래서 그 후배는 제가 항상 거리를 둡니다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은 좀 걸러야 돼요. 내가 슈퍼 히어로가 돼서 다 구할 수 없어요. 다 구할 수 없습니다. 내가 뭐랄까 만져주고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능력 안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누구를 도와줘야 되는 거지. 내가 슈퍼 히어로가 돼서 다 도와줄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면서 사람을 잘 걸러야 됩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미국 사람들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. 미국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내국인들이 있고 또 유럽의 아주 선진국에서 건너온 선진국민이 있고
이제 전 세계에서 오는 후진국, 그것도 아주 못 사는, 맨날 전쟁과 기아와 핍박이 있는 아주 후진국에서 온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, 사람을. 그거 잘 분별해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미국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세계사를 공부하게 돼요. 이상한 나라,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애들은 딱 보면은 그 나라의 역사가 항상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. 그리고 아주 고상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매너 있고 뭐랄까 사람들이 아주 이성적이고 딱 이렇게 뭐랄까 뭐 거짓말 안 하고 딱 사람들이 잘 잡힌 나라 있잖아요. 그 나라는 딱 보면은 선진국이라고 불린 지가 오래된 그런 나라들이에요.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좀 걸르셔야 돼요. 걸르셔야 돼요. 자, 그럼 이번에 한국인들 얘기해 볼게요. 한국인. 미국의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? 사실 한국인들도 미국까지 오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. 왜냐면 한국이라는 그 국민성 있잖아요. 국민성인데 그 국민성에서 좀 극단적인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옵니다.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돈이 진짜 많거나 공부를 짱 잘하거나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 완전 밑바닥이어서 한국에서 희망이 안 보이거나 이런 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미국에 넘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사람들도 보면은 한국에서 평균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캐릭터가 아니에요. 한국에서 우리 흔하게 옆집, 뒷집, 앞집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한국 형 누나들이 아니에요. 미국에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부자라서 완전 막 교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완전 한국에서 공부로 완전 맨날 짱만 먹던 사람들이어서 굉장히 교만할 수 있어요.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완전 밑바닥인 거예요. 뭐 한국에서 뭐 예를 들면 막 맨날 그 택배 상하차 같은 거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밑바닥 생활 하느니 미국에서 택배 하자. 뭐 이렇게 해서 넘어온 사람도 있거든요. 한인들 중에.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한국에서 극단적인 삶을 살았잖아요. 그리고 한국에서 뭔가 사기치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오니까 또 미국으로 도망온 사람도 있어요. 남은 돈 싹 다 긁어가지고 미국으로 뭐 투자 이민 오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잘 분별하셔야 돼요.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가 항상 그 사람을 볼 때 항상 분별합니다.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 분별하고 좋은 사람을 항상 선택하고 나쁜 사람을 항상 거르는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. 제가 그렇게 하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. 근데 처음에는 이걸 모르고 그냥 다 친하게 지냈어요. 다 친하게 지내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굉장히 더러워집니다. 악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내 마음이 악해져요. 그리고 더러운 사람과 마음이 더러운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제 마음이 더러워집니다.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면서 인간관계를 해야 돼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한 사람은 손절하는 거, 컷하는 게 필요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잘 거르라는 거, 그런 어떤 사람들의 캐릭터를 정확하게 보고 악한 사람은 거르는 거,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